안녕하세요, 오승현입니다. 새로운 시리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뭐 테마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지만 이 소리샵 튜브도 이게 벌써 몇 년이에요? 제가 출연한 것만 한 진짜 4, 5년 된 것 같은데 그 소재라는 게 이게 또 고갈되거든요. 또 신제품이 나오면 그 얘기를 하더라도 이 전체를 이렇게 쫙 관통하는 재밌는 테마를 하나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재미로 하는 건데 저희가 좀 흔히 하는 것 중에 장르별 오디오 이거 참 많이 했잖아요. 클래식에 좋은 시스템 또 뭐 재즈, 락에 맞는 뭐 스피커, 앰프 이런 거 참 많이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게 좀 모호해요. 자, 클래식에 좋은 스피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클래식도 얼마나 이 장르가 많아요. 뭐 사람 보컬도 있을 수 있고 관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 현악기 또 전체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거. 이게 딱 그러니까 클래식 전용, 클래식을 잘하는 시스템이라는 건 사실은 조금 모호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악기 중에 뭘 들으려 하냐 이런 걸 많이 이제 여쭤보는데 저한테 이제 시스템 조언을 구하는 분들에게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이제 조금 좀 약간 현실적인 그리고 좀 더 실질적인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너무 판에 박히지 않고 좀 신선한 이런 테마로 아티스트별 시스템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몇 날 며칠을 생각하다가 나온 이제 답인데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이 그 첫 편이에요. 그래서 아티스트 그러면 이게 뭐 클래식도 있고 재즈도 있고 뭐 팝, 락 뭐 다 있지만 특정 아티스트 음악이 어떤 패턴을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오히려 클래식에 잘 맞는 시스템, 락에 잘 맞는 시스템보다 조금 더 이 범위를 축소시킨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시스템 추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특정 아티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너무 당연하고 그 악기, 그 아티스트의 음악을 재생을 잘해? 그럼 이것도 잘하겠네라는 게 바로 이렇게 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아티스트들을 먼저 우선해서 그렇게 하나씩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너무 고를 아티스트가 많잖아요. 그래도 한번 첫 시간에 알맞는 주제를 좀 골라본 게 다이애나 크롤이에요. 다이애나 크롤. 이 가수는 뭐 오디오를 좋아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꽤 이 많은 층이 굉장히 넓은 꽤 이 음악을 듣는 분들의 폭이 넓은 그런 아티스트죠. 그러니까 재즈를 좋아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사실 재즈를 별로 거꾸로 안 좋아하는 나 재즈 좀 어렵고 그렇게까지도 듣고 싶지 않은 음악이야 이런 분들도 다이애나 크롤 그러면 마치 그냥 팝을 듣듯이 어렵지 않게 실제로 다이애나 크롤이 지향하는 음악이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폭이 넓기도 하고 중요한 건 저희들이 주제로 다루는 이런 고음질, 그 음질을 듣는 재미가 꽤 큰 그런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첫 시간으로 다이애나 크롤을 정해봤습니다. 일단 다이애나 크롤의 음악은 이 재즈의 제가 이렇게 재즈 평론을 이렇게 들이댈 건 아니지만 이 다이애나 크롤은 저희가 듣는 하이파이적으로 이런 것들을 듣는 가수다라고 정의를 내려본다면 목소리의 대역이 약간은 여자 목소리치고는 낮은 쪽이죠. 저는 종종 이제 알토 톤이다. 딱 클래식의 알토 목소리예요. 그렇게 부르는데 이 대중음악이나 이 재즈 쪽에서 이 다이애나 크롤의 이 보이스 톤 그걸 어떻게 부르냐면 콘트라 알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알토는 이제 저쪽 클래식에 쓰는 말이니까 이쪽에서 재즈나 이런 대중음악 쪽에서 부르는 그런 말로 굳이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면 이제 콘트라 알토라는 말을 쓰는데 그만큼 여성 음역에서는 좀 낮은 편이고 남자 육성에 가까운 약간은 이렇게 재미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어떤 곡은 이 곡을 다이애나 크롤 모르는 분이 툭 듣고서 남자인 줄 아는 부분 그런 특정 부분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대역이 여성 대역에서는 좀 낮은 대역을 내야 되는 그런 아티스트라는 거 제 주관적으로 분류하는 그런 콘셉트이긴 하지만 이 재즈의 어떤 스타일 쪽에서 보면 이 장식음이 많지 않은 가수예요. 그게 오히려 이 가수를 프로듀싱하고 이렇게 대중적으로 끌어낸 그런 비결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음의 끝을 장식을 하거나 화려하거나 그리고 아주 좀 감정을 심오하게 가져가는 그런 표현은 상당히 자제하는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쿨 재즈에 가깝다. 저희 50년대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가 시작한 그런 쿨 재즈 스타일에 가깝다고 평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이애나 크롤이 처음부터 다이애나 크롤의 이 소속사들이나 기타 이 매니지먼트 쪽에서 이 가수는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한다, 이렇게 설정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쪽의 성향은 상당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식음 없고 아주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하지만 존재감은 굉장히 뚜렷한 이런 톤의 가수죠. 여기까지가 다이애나 크롤의 목소리에 대한 부분이고, 이 가수가 그냥 혼자 노래하지는 않잖아요. 같이 어울리는 이 여러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밴드는 그 다이애나 크롤하고 같이 오랫동안 움직이는, 다이애나 크롤하고 오랫동안 앨범 작업도 하고 공연도 같이 한 그런 다수의 밴드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밴드들이 만들어낸 어떤 사운드 톤이라는 게 있죠. 사실은 이게 다이애나 크롤의 목소리보다 다이애나 크롤을 듣는, 저희가 하이파이저로 듣는 좀 더 큰 이유가 돼요. 대략 핵심만 짚어보자면 사운드적으로 상당히 질감과 어떤 도톰한 이런 어떤 탄력 같은 거, 그게 레이블이 한 서너 번 변화하고 그 약 데뷔 때부터 30년을 이렇게 변해오는 동안 조금씩 레이블별로 이제 차이가 있는, 그래서 그런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이애나 크롤의 음악이라는 걸 관통하는 그런 밴드들의 음악은 다이애나 크롤 팀, 그 밴드의 어떤 사운드 톤은 살짝 두터운 질감, 그 질감이 주는 탄력, 이런 게 사운드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거, 그걸 들어야 되는 게 저희가 이 하이파이적으로 본 다이애나 크롤의 음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뭐 너무 당연하게도 다이애나 크롤의 이런 모든 사운드를 거의 전적으로 지금까지를 다 주도해 왔던 그런 프로듀서가 있죠. 터미 리프마. 대중음악계에서는 뭐 제 기준이지만 두 명의 터미가 있죠. 하나는 소니 뮤직의 거장 중에 하나인 토미 모톨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토미 리프마. 그러니까 이 토미 모톨라는 주로 경영과 어떤 아티스트 기획 쪽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이 토미 리프마는 사운드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분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버브 그룹의 사장까지 하고, 저희가 아는 이 70년대, 6, 70년대라고 해야 되겠죠. 6, 70년대, 80년대까지 걸쳐 있는 그런 어덜트 컨템포러리, 뭐 바브라 스트라이잔드 같은, 그리고 뭐 이제 조지 벤슨 같은, 그러니까 재즈 중에서도 딱 스타일이 나오는, 그리고 어덜트 컨템포러리에서도 그런 조금 뭔가 좀 필터링을 한, 아, 이런 고급진 소리를 내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음악을 만들던 분이 토미 리프마인데, 처음부터 다이애나 크롤의 어떤 대중적인 가능성을 보고서 그렇게 끌어낸 분입니다. 그래서 밴드 편성을 하고 그 장르들, 이런 노래를 해라, 리메이크도 한번 해보고 본인의 새 노래도 해보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불러보고, 사실 토미 리프마야말로 오늘날의 다이애나 크롤을 있게 한 그런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애나 크롤 얘기를 저희가 이런 하이파이 얘기를 하면서 다이애나 크롤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을 이렇게 뭐 무한대로 여러 가지 늘어놓을 얘기들은 뭐 한도 끝도 없지만, 일단 다이애나 크롤에서 어떤 걸 들을 것이냐, 다이애나 크롤의 음악은 이런 것이다, 이런 부분을 잘 재생해야 된다, 이런 걸 정리해 본다면 지금 같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애나 크롤의 음악을 듣는 시스템을 우선은 스피커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피커에는 뭐 거기에 이제 어떤 앰프로 어떻게 드라이브 할 거냐는 그 스피커를 따라가는, 시스템 전체를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이 스피커가 잘 어울린다, 이 스피커의 소리로 거기에 맞는 앰프랑 이런 것들을 드라이브를 하면, 거기에 맞는 앰프랑 이런 조합을 하면 그게 다이애나 크롤을 잘 듣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다. 스피커 중심으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런 다이애나 크롤의 사운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의 이거는 다이애나 크롤을 위한 스피커다, 조금 오버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역시 프로악이에요. 프로악 중에서도 지금 다이애나 크롤 음악은 조금 등급을 좀 올려서 듣는 게 좀 더 많은 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품의 등급이 좀 높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리스폰 시리즈보다는 K 시리즈, 제가 종종 이거는 소리샵 전체의 스피커를 통틀어서 뭐 투 탑이다, 쓰리 탑, 뭐 탑 티어다, 이렇게 종종 얘기하는 스피커 중에 하나인데 바로 K3입니다. K3야말로 저 리뷰 때도 종종 얘기하지만, 프로악의 시작부터 본다면 프로악의 원래 사운드, 클래식한 사운드를 그대로 다 담고 있는,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케블라를 영입해서 거기서 한 단계 올라서려고 한, 그리고 가상 동축형으로 만든 광대역 다이나믹 스피커의 어떤 표준 같은 제품이라서 프로악이 뭐냐를 물으면 저는 그냥 K3를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도 될 수 있는 그런 스피커를 종종 소개를 하는데, 이 K3야말로 그 과거 리스판 시리즈의 그 고탄력 베이스, 특히 이 다이나믹 중에 베이스 같은 이런 그루브를 주는 출렁거리면서도 가늘고 섬세한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왜소해지는 베이스가 아니라 두툼하면서도 아주 그루브감이 해상도를 느낄 만큼 그런 품질로 흐르는 그런 소리를 내는 데는 K3를 대신할 만한 스피커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보다 훨씬 비싸고 저음을 잘 내는 스피커에서도 프로악 K3의 그런 특유의 그런 탄력 있는 베이스, 이거는 그렇게 쉽게 달성되는 소리는 아니에요. 프로악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이런 다이나크롤의 그 베이스 한 소절이 나오는 그 부분을 K3로 재생한 소리, 그거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K3는 다이나크롤 음악을 듣기에 아주 최적의 소리를 내는 그런 스피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스피커를 똑같은 스타일의 소리를 이렇게도 들어보고 저렇게도 들어보라 이렇게 추천하는 게 아니고, 다이나크롤의 모습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품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특성이 다른 이런 세 가지 스피커로 추천을 해드리려고 스피커 한두 개가 아니라 세 개까지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건데, 두 번째는 B&W예요. 바워스 앤 윌킨스 중에서도 이 800 시리즈의 802 버전 4, D4, 뭐 3도 가능하지만 모든 거의 기준은 최신 제품으로 한다고 했을 때 802 D4로 다이나크롤 듣잖아요. 굉장히 화사하죠. 다이나크롤의 목소리는 말씀드렸듯이 톤 자체는 여성 톤치고는 상당히 아래쪽에 있는데, 특히 다이나크롤 전체 이 디스코그래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버브 시절의 녹음은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대역은 낮지만 소리 자체는 대단히 선명해서 끝을 장식하지도 않고 길게 끌지도 않는 다이나크롤의 목소리가 대단히 선명하면서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톤이 높지 않은 다이나크롤의 목소리를 대단히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소리를 듣기에는 역시 B&W가 거의 또 이 경쟁자가 없을 만큼 아주 밝고 맑고 투명한 소리를 내주죠. 그리고 802, 뭐 7 시리즈나 805가 아닌 802 D4를 고른 이유는 당연하게도 이 8인치 더블우퍼, 대역이 10Hz 때까지 떨어지는 이 광대역에서 아래쪽에서 꿈틀대는 이런 그루브, B&W 특유의 이 베이스 해상도, 양감도 양감이지만 상당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B&W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이나크롤의 그 베이스 톤, 그리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도 그다음에 아주 여유롭게, 그리고 가끔은 아주 텅 빈 공간을 묘사해야 되는 그런 스테이징들, 이런 거를 듣기에는 역시 또 B&W의 이 800 시리즈만한 게 그렇게 대신할 만한 스피커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다이나크롤의 또 다른 한쪽을 아주 깊은 곳까지, 다이나크롤에서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가끔 이 곡의 분위기는 좀 다르지만 I Can Tell You Why 같은 월플라워 앨범에 있는 곡이죠. 그 I Can Tell You 같은 곡을 들어보면 처음에 시작 부분이 대단히 화사하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글스 오리지널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런 곡에서 특히 B&W로 들었을 때 그 시작 부분은 꽤 오래전에 들었는데도 잘 잊혀지지 않는 아주 그런 화사함이 있어요. 다른 스피커로 대신이 안 되는 그런 특유의 그 높은 대역에서의 화사함이 있습니다. 아주 벚꽃이 날리는 듯한 그런 아주 반짝거리면서 화사한 느낌을 주는 그런 소리. 이거는 B&W의 그 높은 대역만한 게 거의 대체할 게 없는 그런 특유의 다이나크롤을 들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역시 이 그루브가 어떻고 높은 대역과 이 중후한 약간 낮은 톤의 여자 보컬, 이런 부분도 다 좋은데 다이나크롤을 듣다 보면 어딘가 이 또 기본적으로는 이 DNA 자체가 재즈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아래쪽에 낮은 대역에서도 계속 꿈틀대는, 그러니까 악기로 들리는 베이스의 음이나 그런 그루브가 아닌 베이스 음이 쫙 깔리는, 피아노가 그렇고 이런 낮은 대역의 그 관악기들 소리, 베이스에서도 가장 낮은 또 현 소리도 거기에 속하지만 그렇게 아주 바닥을 이렇게 든든하게 딛고 있는, 그래서 그 소리를 싹 빼고 들으면 대단히 허전한 그런 소리를 묘사해 주는 게
또 다이애나 크롤을 듣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런 소리를 잘 내주는 스피커, 오디오 벡터가 있습니다. 오디오 벡터야말로 그런 위치도 그렇고 베이스를 재생하는 방식 자체가 그 바닥, 다운파링을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쭉 디퓨징을 시키는 그 특유의 베이스가 있어요. 더블우퍼로 정면으로 이렇게 아래쪽에서 방사를 하는 B&W 802나 이 6.5인치 가상 동축형 미드 베이스를 굉장히 큰 떨림으로, 큰 탄력으로 구사를 하는 그런 프로악의 K3하고 좀 다르게 조금 더 중후하면서도 뭔가 전체 분위기를 이렇게 감싸온 듯한 느낌을 주는, 이건 또 오디오 벡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거든요. 그들 내려고 이 6인치, 8인치 아이소바릭이 아래쪽에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마주보게 그렇게 구성을 한 거잖아요. 그게 적절히 드라이브만 잘 된다면 이게 또 앞서 말한 B&W나 프로악하고는 거의 개념이 다른 베이스를 만들어줍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디오 벡터 스피커에서 이런 베이스가 있는 걸 의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디오 벡터는 상해 자사에서 만든 그 AMT의 그런 아주 섬세하고 그리고 정확한 공진 하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아주 투철한 그런 리얼한 사운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래쪽에 그 베이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위쪽이 좀 더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건데, 그 위쪽에 이런 베이스가 기반한 그런 중역대 이상에서의 그 아주 선명하면서도 디테일한 소리 있죠. 다이애나 크롤의 음악의 상당 부분은 저희가 한 하이파이 그런 음원 중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한, 그 장식음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장식음이 없는 부분에 간결하게 음악을 맺는다던가 그 아주 격정을 다이애나 크롤 특유의 방식으로 그렇게 선사를 하는, 그리고 라이브에서 보여주는 그 실황 녹음에서의 그 굉장히 리얼한 스테이지, 특히 저 2000년 초에 녹음한 파리 라이브 같은 거, 저희가 테스트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음반 중에 하나죠. 파리 라이브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 탁 트인 그런 아주 큰 홀에서 사람들이 딸깍거리는 소리라든가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 이런 게 그대로 다 여지없이 들리는 그런 스테이징을 듣기에는 오디오 벡터 R3 아르테 버전, 특히 아르테 버전을 추천하는 이유가 그런 디테일한 공간까지를 이런 아주 낮게 깔리는 베이스와 함께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사운드는 또 오디오 벡터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이 광대역이자 전체 음악을 다 꽤 큰 반경으로 들려주는 그런 또 특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이애나 크롤을 듣는 각자의 방식에 따라서 나는 다이애나 크롤에서 이런 부분은 뭐 나는 JBL에서 듣고 싶어, 뭐 나는 다노이에서 듣고 싶어, 뭐 다양한 스피커들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같은 프로악 K3, B&W 802D4, 그 다음에 오디오 벡터 R6 아르테, 이 세 개 스피커만으로도 다이애나 크롤의 대부분의 음악들은 그래서 다이애나 크롤 음악들이 이래서 듣기 좋구나, 이래서 테스트에도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다이애나 크롤이 나는 좋아졌어 이 스피커로 듣다 보니까,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세 개 구간을 차지하는 그런 스피커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서로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프로악, B&W, 뭐 오디오 벡터 서로 중간 부분은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들이 물론 있고요. 각자 서로의 고유의 영역이 서로 있을 뿐이라는 거, 그렇게 다이애나 크롤을 한번 발견해 보시라는 그런 전형적인 제품들이라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이애나 크롤은 뭐 제가 아는 레이블만 해도 GRP부터 버브를 거쳐서 최근에 또 임펄스하고 버브 또 합병해서 사운드가 또 달라졌어요. 한 3년 전에 낸 앨범, 이렇게 사운드가 움직이면서도 그래도 전체를 다 관통하는 이런 사운드를 발견하는 건 오래전부터, 한 30년 전부터 앨범 활동을 하고 처음에는 좀 더 재즈적이었다가 조금씩 대중적인 그런 재즈를 하는 아티스트, 그리고 언제나 그 기조를 잃지 않았던 건 대단히 뛰어난 음질로 어느 시점에서도 그렇게 녹음을 하고 앨범을 제작해온, 그리고 그런 표현을 하고 라이브를 공연도 하고 했던 그런 다이애나 크롤을, 정확히 말하면 다이애나 크롤 밴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듣기에 최적의 스피커들을 한 3개 정도로 그렇게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다이애나 크롤을 수도 없이 들어봤고, 그리고 대략 이런 소리가 나도 알아, 음질 좋다고 알고 있고 그랬던 분들도 이렇게 조금 다이애나 크롤은 이런 부분을 들어야 돼, 서로 이렇게 들어야 될 그런 정보를 또
한번 환기시켜가면서 들어보시면 다이애나 크로의 여러 앨범들을 새로 발견하는 그런 재미도 있지만 내 시스템이 이렇게 들으니까 또 색다르네. 나 그 스피커 접대 잠깐 들어봤었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다이애나 크로의 그 곡을 들어보니 그 스피커 다시 또 갖고 싶어졌어. 뭐 이런 변화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오디오의 재미인 거고, 그래서 언제나 오디오의 중심은 음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이 첫 시간인 다이애나 크로 편을 통해서 그렇게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티스트와 그 아티스트에 따른 또 그런 또 장르가 뭐가 될지도 모르는 음악 전체를 다 다루게 되겠지만 그런 새로운 테마로 또 시스템을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